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K-팝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 그룹이죠. 스트레이키즈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보드 차트 정상은 뭐 기본이고 세계적인 페스티벌 헤드라이너까지. 정말 요즘 행보가 거침없어요. 맞습니다. 스트레이키즈를 보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인기가 많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K-팝이 어떻게 보면 주류 글로벌 문화로 딱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양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주류 글로벌 문화로요? 네, 그래서 이들의 성공, 그 동력이 뭔지 또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우선 스트레이키즈의 글로벌 성과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빌보드 200 차트. 네, 거기서 앨범 4개가 연속으로 1위를 했어요. 4개 연속. 이게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월드 투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건요. 아시아 가수 최초로. 그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네, 맞아요. 이탈리아 아이데이즈나 롤라팔루자 파리. 이런 정말 큰 록 페스티벌 성격도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아이데이즈나 룰라팔루자 같은 곳은 그 전통적으로 보면 록이나 좀 얼터너티브 음악 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무대에서 헤드라이너로 선다는 건 이게 스트레이키즈 음악이 그냥 K-팝 팬덤 이걸 넘어서서 정말 다양한 장르의 리스너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K-팝의 영향력이 단순히 팬덤을 넘어서 장르적인 경계까지도 이제 허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K-팝의 어떤 영토 확장이라고 할까요?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와, 영토 확장, 멋진 표현인데요. 그럼 이런 엄청난 성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비결이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자체 제작 능력을 꼽더라고요. 네, 역시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룹 내 프로듀싱 팀 스리라차, 3RACHA, 방찬, 창빈, 한, 이 세 멤버가 거의 모든 곡 작업에 직접 참여한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그 진정성에 있다고 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생각, 경험 이런 걸 담아서 직접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때로는 마라맛 장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강렬하고 실험적인 사운드를 선보이기도 하고요. 마라맛. 그 표현 진짜 재밌네요. 그쵸. 그만큼 좀 중독성 강하고 얼얼하게 자극적인 뭔가 남들과는 다른 음악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네. 이게 바로 스트레이키즈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독보적인 색깔을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S클래스이나 랄랄라, 락, 이런 곡들 들어보면 힙합, EDM, 록 막 넘나들면서도 그 특유의 에너지가 있어요. 정말 강렬하죠. 네, 에너지가 엄청나죠. 근데 이런 독특함이 가끔은 너무 시끄럽다. 이런 비판도 좀 받지 않나요? 대중성하고의 균형은 좀 어떻게 맞춰나가는 걸까요? 그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물론 그들의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익숙하거나 편안한 스타일은 아닐 수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 예측 불가능함,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글로벌 팬들을 더 열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메시지죠. 음악과 함께 전달하는 그 서사,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서는 청춘이라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룹 이름부터 스트레이키즈, 방황하는 아이들. 그렇죠. 거기서 시작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어떤 깊은 공감이나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성장 서사가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 끈끈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럼 팬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룹 이름처럼 길 잃은 아이들, 스트레이키즈가 머물 곳, 스테이. 이 팬덤 스테이, 정말 충성도나 결집력이 대단하다고들 하잖아요. 네, 스테이는 스트레이키즈 성공의 정말 강력한 또 다른 축이죠. 그 구호 있잖아요. Stray Kid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you make Stray Kids stay. 네네. 들어봤어요. 이 구호가 그 관계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룹은 팬들을 위해서 진솔한 음악과 메시지를 만들고 그럼 팬들은 그 음악과 메시지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컨텐츠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그룹의 여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지지하고 뭐랄까 동반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와, 동반자. 그리고 보면 유튜브나 SNS 같은 걸로 작업 과정이나 수수한 일상 같은 거 꾸밈없이 보여주면서 팬들하고 소통하는 방식도 이런 유대감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결국 보면 스트레이키즈는 누가 정해놓은 성공 공식, 이걸 따르기보다는 그냥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길을 만들고 또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주 유기적인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네, 유기적인 모델. 이게 현재 K-팝 씬에서 스트레이키즈가 보여주는 새로운 성공 방식이고 그들의 글로벌 영향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2025년에도 벌써 2개의 정규 앨범을 내겠다고 예고했던데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뭐 스트레이키즈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죠. 실험적이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음악을 상징하는 그런 글로벌 브랜드요. 네, 맞아요. 앞으로 K-팝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 또 어떤 음악, 어떤 퍼포먼스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트레이키즈를 통해서 K-팝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의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한 그룹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색깔을 지키는 그 진정성,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 이게 앞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얼마나 더 중요해질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한 번쯤 여러분도 곱씹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